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요즘 시장도 너무 안 좋고 그렇다고 투자를 안 하고 있자니 몸이 근질근질하고 하시는 분들께 이 공모주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공모주를 가지고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WCP인데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WCP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슈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뉴스를 봤는데 WCP가 공모 흥행에 참패를 했다 라는 기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전에 2차전지 관련 공모주다 라고 해서 소카라던가 다른 공모주들이 해당 날을 피해서 상장을 했다라는 이슈들이 나올 정도로 이 WCP는 상장 이전부터 굉장히 큰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수요 예측이 참패가 나오고 실제 오늘 나온 결과도 굉장히 참담합니다. 그런데 이 참담한 결과를 가지고 근데 알뜰맨은 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WCP를 가지고 왔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 그런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 일단 모집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 청약일은 22년도 9월 20일 내일부터 21일까지인데요. 납기일은 9월 23일 금요일입니다. 공모가액은 6만원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상장일은 2022년도 9월 30일 금요일에 예정입니다. 처음 모집가액은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굉장히 높은 가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인 SKI테크놀로지와 시총이 별로 차이가 안 난다라는 이슈도 많이 났었고요. 너무 공모가액을 높게 잡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슈도 나왔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모집가액은 6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청약증권사는 KB증권이 53%의 비율로 청약을 하고요. 신한금융투자가 40%의 비율로 청약을 합니다. 삼성증권이 7%의 비율로 청약을 하게 됩니다. 수요 예측 참여 내역을 보면은 최종 33.28대 1로 굉장히 낮은 수요 예측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가 2023대 1이었고 BCNC 같은 경우가 1831대 1인 것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낮은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밴드 하단 미만의 수요 예측 같은 경우에도 669건으로 굉장히 많은 건수를 차지했고요. 미제시는 13건으로 굉장히 낮은 건수였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8만원 미만 부분이 87.5로 굉장히 낮은 부분을 차지를 했고요. 의무 보유 확약 같은 경우에는 15일이 26건, 1개월이 17건, 그리고 6개월이 1건, 미확약이 715건이었습니다. KB증권에서 청약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최대 청약 한도는 3만 주가 될 것이고 우대 고객 같은 경우에는 최대 9만 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청약 같은 경우에는 최대 2만 4천 주를 신청할 수 있고 우대그룹 청약 한도는 최대 7만 2천 주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온라인 일반 고객 같은 경우에는 최대 3천 주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우대 고객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000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정 방식은 총 180만 주 중에서 균등 방식 배정 물량은 50%로 90만 주를 배정하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비례 배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만약 총 청약 건수가 균등 배정 방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작위 랜덤 추첨이 진행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한 주도 받지 못하는 고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WCP는 어떤 회사인가 라고 봤더니 전기차용 습식 분리막 및 세라믹 코팅 분리막을 만드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분리막은 2차전지에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분리시키면서 동시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습식 분리막의 경우에는 건식에 비해서 품질이 우수하고 기계적 강도가 제어되면서 방막화가 용이하다라고 합니다. 또 설비 증대로 인해서 건식이 일단 싸기는 했지만 건식과의 단가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세라믹 코팅 방식의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이 습식의 장점을 더해서 내열성을 향상시킨 분리막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라믹 습식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2세대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 날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봤었을 때 이 투자 포인트 3가지를 크게 집어주었는데요. 먼저 동사는 5년간 글로벌 S사와
2020년도부터 25년도 5년간 동안 장기 공급 계약 체결 및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충주 공장에서 6개 라인을 가동하고 있고 캐파 증설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7, 8라인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증설을 할 예정이고 해외에 1에서 5라인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그리고 6에서 8라인은 25년도까지 증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건식보다 단가가 높은 2세대 세라믹 코팅 분리막 제품 비중이 60% 중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견조한 매출 및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캐파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현대 동종업계의 근황을 보면은요. 별로 좋지가 못합니다.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이슈도 있고 그리고 2차전지와 같은 성장주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힘을 못 쓴다라는 부분도 있으며 게다가 미국의 인플레 감소법에 국산 제품들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이 힘을 못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악재로 인해서 지금 현재 주가의 퍼포먼스가 좋지 못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수요 예측 흥행이 실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제가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봤는데 이 적정 주가는 정말 예상치와 그리고 제가 계산을 좀 잘못한 거일 수도 있는데요. 14일 날 유진투자증권에 나왔던 리포트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PER 같은 경우에는 최소 PER로 정했고요. 이 PER 역시 확정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적정 주가는 아니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참고적으로만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도 적정 주가는 지배주주 당기 순이익인 3,620억에서 PER 최소값인 75.2를 곱하고 그리고 유통 주식이 조금 헷갈렸는데요. 공모 주식수 더하기 유통 가능 주식수를 더한 가격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적정 주가가 57만 3,269원이 나왔는데요. 23년, 24년도도 크게 별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를 넘어가면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겠고 WCP가 흥행을 참패했고 그리고 공모가가 8에서 10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그래도 상장을 강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이 WCP를 소개시켜드린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환매 청구권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3개월까지 환매 청구권을 부여를 한다. 그리고 이 청구권의 퍼센트는 90%까지 보호를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3개월까지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이 공모가 대비해서 54,000원 아래로는 손해보지 않는 가격으로 내가 팔 수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툴젠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툴젠도 환매 청구권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공모가가 7만원이었는데 이 7만원 대비해서 상장일이 2021년도 12월 10일이었습니다. 이 12월 10일 기점으로 해서 3월 10일까지의 가격을 보면은요. 가격이 방어가 되었구나. 오히려 종가 기준으로는 더 올라간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툴젠대로 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은요. 캐파가 어쨌든 간 증설이 되고 2차전지 품목의 가격 및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은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환매 청구권으로 3개월간 마이너스 10%까지는 방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실 분들은 공모주를 투자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 당연히 있습니다. 수요 예측에 대한 참패가 일단 첫 번째로 부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따상을 간다라던가 이런 부분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지금 FOMC 회의가 이번 주에 진행이 되고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성장주인 2차전지주들이 힘을 못 쓰는 경우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 법안으로 인해서 한국 제품에 대한 세금 혜택이 없어서 투심이 약간은 꺾인 상황도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WCP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으로 국내에서만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으로서 다양한 세계 각국에 납품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플레 법안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투심이 같이 꺾이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부정적인 부분에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WCP에 대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공모 청약을 한 후에 상장을 하고 나서 약수익을 냈을 때 파는 전략을 저는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WCP의 직원분이라던가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계셨는데 지주사로서 사전에 직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다라던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10월, 12월 시장이 변동성은 물론 예상이 돼요. 전 개인적으로 11월에도 75bp 인상할 것이다 라고 으름장을 펼쳐놓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시장이 좋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물려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3개월간의 환매 청구권을 방패 삼아서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탈출 기회를 보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저는 WCP에 대해서 그렇게 큰 점수를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액으로 즐길 수 있는 공모주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공모 청약 후에 상장일 후 바로 파는 전략으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커피값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시장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주식창 안 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힘든 날이 있으면 좋은 날도 오기 마련입니다. 만약 FOMC 회의에서 이번에 우리가 예상한 대로 75bp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시장은 75bp 인상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다라는 관점에서는 약간 올라갈 수는 있지만 물론 11월에도 75bp 인상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역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데 긍정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